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과 대처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적 환경 문제의 대표적인 것으로 산성비와 사막화, 열대림 파괴 등이 있는데요. 자료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산성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오염원 배출국과 피해국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즉, 산성비 같은 경우에는 오염원 배출국이 공장이 많은 지역에서 배출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피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넓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성비가 편서풍을 타고 다른 그 오염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산성 피해가 더 큰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막화 열대림 파괴 지역은 이 자료처럼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별하는 방법은 적도를 기준으로 근처에 있으면 당연히 열대림 파괴고요. 그 더 주변에 있으면 사막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힌트를 주자면 이 사하라 사막 주변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여기가 바로 사헬지대거든요. 이 사헬지대가 표시되어 있다면은 사막화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도 건조한 기후 지역이 많다 보니까 호주에 표시가 좀 많이 되어 있다. 그러면 사막화로 구분해서 풀어도 됩니다. 그리고 열대림의 대표적인 곳인 이 아마존 쪽만 보더라도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면 적도 쪽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열대림 파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인 지구온난화,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너무 많이 들었죠. 그다음 사막화, 산성비, 열대림 파괴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을 하자면 오존층 파괴 같은 경우에는 염화플루오리나탄소 CFCS라고 불리는 다른 말로는 프레온가스라고도 합니다. 그 사용량 증가로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있어서요. 그 파괴되면은 자외선 투과량이 증가해서 피부암, 백내장 같은 질병 발병률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있겠죠. 그래서 방금 말했던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및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협약이 몬트리올 의정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협약이라고 이 산성비 문제 해결을 위해 국경을 넘어 이동한 대기오염 물질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네바 협약이 있고요. 그래서 산성비하면 제네바 협약, 이런 식으로 오존층 파괴하면 몬트리올 의정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고 대표적인 협약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온실가스 목표로 이게 초창기에 만들어진 협약이다 보니까 먼저 발전했던 이 선진국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된다 이랬던 게 교토의정서입니다.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고 해가지고 나라별로 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예요. 즉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줍니다. 그러면은 덜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는 그 차익만큼 덜 배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나라에 온실가스 배출이 더 필요한 나라에 팔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일수록 차익만큼 팔 수가 있어서 이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교토의정서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밖에 사막 방지 협약이 있고 이제 교토의정서 다음에 이제 나온 게 파리협정인데요. 이제는 선진국만 줄여서는 안 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감축해야 된다. 이런 협약입니다. 그 밖에 습지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람사리 협약이 있고요.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걸 방지하는 런던 협약. 그 밖에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규제를 한 바젤 협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알아야 될 이 환경 지표와 관련된 용어들이 생태 수용력.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구가 재생하고 정화할 수 있는 물, 공기, 토양 등 자원의 양. 생태 수용력이라고 하고요. 생태 발자국은 우리가 매일 자원 생산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토지 면적으로 환산한 것인데, 즉 생태 발자국이 클수록 우리가 더 환경을 파괴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가뭄 지수는 당연히 높을수록 가뭄이 많이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생태 수용력은 지구가 재생하고 정화할 수 있는 물, 공기 등 자원의 양이고 생태 발자국을 말했듯이 이런 걸 환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생태 수용력은 이 정도인데 인류가 지금 파괴하고 있는 이 생태 발자국을 남기는 거예요. 파괴를 이만큼 했다는 발자국을 남기는 것은 갈수록 수용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국가별로 2017년 기준 생태 발자국 비중을 보면 중국이 그리고 미국 이런
대표적인 나라들, 제조업을 많이 하는 이런 나라들에서 그 생태 발자국이 많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적 환경 문제를 위한 국가의 노력은 뭐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저탄소 에너지, 뭐 환경 마크 제도 같은 것을 이용해서 환경 친화적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각국의 노력으로 여러 나라들이 하는 노력이 있는데 몇 곳만 보겠습니다. 탄자니아는 세렝게티 평원으로 유명하죠. 거기에서 동물들이 뛰어놀고, 그래서 이 세렝게티 평원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지정한 데 적정 규모의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모두 거기를 가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겠죠. 근데 적정 규모의 관광객을 유지해서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브라질 하면 꾸리치바 도시 기억나죠? 그 체계적인 교통 시스템 해가지고 굴절형 버스 도입해서 25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의 노력도 필요한데요. 뭐 그동안 뭐 많이 들었다시피 대중교통 이용 등등이 있는데 하나 소개하고 싶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탄소 포인트 제도입니다. 탄소 포인트 제도란 이산화탄소를 줄일 때마다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검색창에 탄소 포인트제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서 가입을 하면 되는데 어떤 포인트를 주는 거냐? 예를 들자면 선생님도 지금 가입하고 있는데요. 우리 집이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이 매달 나가요. 근데 기준은 거의 작년 아니면 작년 2년 기준이 작년 2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보다 줄이면은 포인트를 줍니다. 근데 그 포인트를 돈으로도 받을 수가 있고요. 뭐 상품권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선생님은 통장으로 바로 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2년 전보다 평균 2년보다 더 많이 썼으면 어떻게 되죠? 전혀 뭐 지장이 없어요. 그냥 돈을 못 받는 것일 뿐. 근데 나중에 내가 다시 또 줄였다. 그러면 줄인 만큼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가입해 놓으면 다시 뭐 이렇게 또 뭐를 갱신하고 이런 것 없이 내가 그냥 줄이면은 그만큼 돈이 들어오고 못 줄여도 이제 차감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에서 우리 집에서 이제 줄였다 그러면은 포인트를 받고 돈을 바꿀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처음 들었다면은 여러분이 세금 내는 것 아니니까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런 탄소 포인트제에 가입해 두시라고 말씀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